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매일 타는 그 노란 차,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 판결은 완전히 다르게 나온 두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가 탄 그 노란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바로 그 당연한 걱정 뒤에 사실은 아주 복잡한 법적 책임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개의 사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건데요. 정말 상황은 너무나 비슷한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하나는 동네의 작은 바둑교실, 다른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두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법이 이 안전 책임이라는 걸 얼마나 다르게 또 얼마나 엄격하게 보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동네의 작은 바둑교실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A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바둑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통학 편의를 위해서 직접 운전대를 잡으신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고가 났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았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아니 왜 아이들만 태웠어요? 어른 보호자가 같이 탔어야죠. 바로 이 점을 A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사건이 앞선 사건과 어떻게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소된 사람이 운전기사 한 명이 아니었어요. 시설의 총책임자인 원장, 그리고 아이를 직접 차에 태우고 내렸을 그 담임 보육교사까지 무려 3명이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고의 책임을 단 한 사람의 실수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모두 법원을 아주 깊은 고민에 빠뜨린 거예요. 도대체 이 주의 의무라는 걸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냐 이 문제였죠. 자,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그 바둑교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법률 용어가 바로 이 사회상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법 조항에 딱 쓰여 있지는 않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불문율 같은 거죠. 바로 이 상식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법정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겁니다. 법전에 명시된 규칙과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사회의 기대치, 이 둘이 충돌할 때 법원은 과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자, 드디어 이 법정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처음 딱 들으면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둑교실 운영자 A씨는 무죄. 반면에 어린이집 사건의 운전기사, 원장, 교사는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아이가 희생된 정말 비극적인 사고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도 바로 이 질문이 딱 떠오르셨을 겁니다. 왜?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의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바로 이 차이였어요. 바둑교실의 경우에는요,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작은 학원차의 보호자가 꼭 타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법에도 없는 의무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건 죄형 법정주의라는 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니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본 거죠. 하지만 어린이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같은 관련 법에 원장, 교사, 운전기사의 안전 의무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 법적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특히 이 어린이집 사건 판결은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건 바로 안전은 결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안전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안전을 하나의 연결된 사슬로 본 거예요.
원장은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할 책임이 있고, 교사는 현장에서 그 시스템을 실행하고 아이들을 챙길 책임이 있고, 운전기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 고리들 중에 단 하나라도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바로 거기서 사고가 터진다고 본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라는 거죠. 다행히도 이 안타까운 사건들은 그냥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고 실질적인 법의 변화를 이끌어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준이법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 안에 아이가 깜빡하고 홀로 남겨지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 시동을 끄기 전에 반드시 맨 뒷좌석까지 가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의무화한 거죠. 이처럼 법은 아픈 교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뭘 해야 할지 한번 짚어봐야겠죠? 시설 운영자,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각자의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영자분들이라면 법이 딱 여기까지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안전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요, 조금 귀찮게 느껴지시더라도 우리 아이 타는 차에 어른이 같이 타나요?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이건 내 담당이 아닌데?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두 판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태운 차의 안전은 운전대 잡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어른의 문제라는 것,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법이 어디까지를 의무로 정했는지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법을 떠나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